볼리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성욱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라리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인 라리가 재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날짜로 6월 11일, 한국 시간 6월 12일 새벽 5시에 세비야 더비로 출발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는 홈에서 레반떼와 13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첫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기성용의 소속팀 마요르카는 첫 상대로 홈에서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를 만납니다. 이야, 대단하죠?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한국 시간 14일 일요일 새벽 5시에 열립니다. 만일 기성용과 메시가 이 시합에 함께 뛰어서 맞붙게 된다면 10년 만에 맞대결이라고 하네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후 처음이니까 거의 딱 10년이 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리그 중단 직전 에이바르 원정에서 교체 출전해서 10분을 뛰었습니다. 이게 데뷔전이었죠. 얼마 전 구자철 선수 유튜브 슛별친에서 화상전화로 연결된 여러 이제 대표팀 선수들 인터뷰가 있었죠. 기성용 선수가 그때 이제 그 10분이라도 뛰어서 다행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요. 리그 재개가 되면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지금 18위로 강등권입니다. 강등 탈출 마지노선인 17위 셀타비고와의 승점차가 1점밖에 안 됩니다. 15위인 바야돌리드하고도 이제 4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남은 일정 잘 치르면 잔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라리가는 남은 시합이 팀당 11경기인데요. 일정 짜놓은 거 보니까 7월 20일까지 매주 2경기씩 아주 빡빡하게 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수도 꽤 되고 일정이 좀 빡세가지고 순위 경쟁 예측 불가입니다. 잔류 노리는 마요르카, 챔스 노리는 발렌시아 모두 나름의 목표를 향해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강인 선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식이 잠잠하던 이강인 선수,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프랑스 리그 이적설이 좀 강하게 났었죠. 프랑스 쪽에서 이강인 원한다는 보도가 그 뒤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또 황의조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보르도, 이 팀에서 굉장히 이강인을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중원 강화를 위한 영입의 우선 1순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도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웨데가르드가 이제 레알 소시에다를 떠나는데 그 대체자로 괜찮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적설이 전부가 아닙니다. 휴식기 동안 이강인 선수가 꽤 탄탄해진 상체를 가지고 훈련장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발렌시아 구단에서 공개한 훈련 그 사진하고 영상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 몸이 확실히 그 벌크업이라 그러죠. 예, 좀 커지고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작년 폴란드에서 열린 그 20세 월드컵 때 이강인 선수를 가까이서 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때 대표팀 왔을 때도 그렇고 그때하고는 이미지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마냥 작고 좀 귀여운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어깨도 넓어지고 팔뚝도 좀 단단해졌습니다. 피지컬 강화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이강인 선수예요. 외모도 분명히 달라졌어요. 소년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청년의 느낌, 어른 냄새가 납니다.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눈매도 그렇습니다. 이강인의 벌크업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전반기에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했던 활약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라리가 11경기 1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5경기, 코파 델레이 2경기, 이렇게 18경기 1골 기록 중인데요.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죠. 경기수도 경기수입니다만 경기수에 비해 출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라리가 11경기 뛰었는데 출전 시간이 300분이 채 안 돼요. 리그 선발 출전이 2경기밖에 없어서 경기당 평균 출전 시간이 30분이 좀 안 되는 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살 많은 팀 동료인 유스팀 선배 페란 토레스가 팀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좀 거액의 이적설까지 나올 만큼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마드리드에서 마요르카로 임대가 있는 일본 출신의 동갑내기 선수죠. 이 쿠보가 꾸준히 경기에 나오고 있는 것도 좀 주변에서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가 않은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만 20살도 안 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팀 내 입지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거든요. 팀의 시스템이 좀 맞지 않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적해야지, 빨리 탈출해야지, 빨리 임대 가야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나올 때마다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은 분명 본인 스스로에게 좀 불만스러운 경험이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내 뭐 입지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본인 스스로를 단련하고 좀 더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노력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 일정이었다면 경기 준비하느라 바빴을 지난 석 달 동안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 강화에 시간을 쏟았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뜻밖의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많은 선수들의 단기적인 행보에 저는 큰 차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강인 선수의 벌크업을 보면서 살짝 흥분했던 건 그래서입니다. 야, 이 친구 20세 월드컵에서의 찬사에 휘둘리지 않는구나. 최근에 이런 약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누구 탓을 하거나 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구나. 누구보다 스스로의 입지를 잘 파악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연구하고 단련하고 있다는 것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의 약점으로 꼽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스피드였죠. 20세 월드컵 감독으로 이강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종용 감독 역시 이런 이강인 선수의 어떤 스피드 문제를 여러 인터뷰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보완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죠. 다만 이렇게 주위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려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스피드라고 하면 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같은 단어에서도. 그러니까 이 스피드라는 게 단순히 달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스프린트, 이런 측면에서의 스피드는 사실 선천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크게 발전시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강인 선수가 이 부분이 약점으로 꼽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축구인들, 정정 감독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축구인들이 얘기하는 이강인의 스피드 부족, 그러니까 좀 향상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은 이 빨리 달리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 그리고 경기의 템포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훈련과 연구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을 잡았을 때 이걸 잡고 뛰는 그 주력,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손흥민이 번리전에서 보여준 것 같은 이런 스피드, 그러니까 그런 골, 이걸 저는 이강인 선수한테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먼 거리를 달릴 때 이강인을 따라잡는 수비수가 상대팀에 한 명도 없기를 기대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혼자 저렇게 70m 이상 또는 20, 30m 이상 달리는 장면조차 잘 안 나와요, 한 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을 활용하고 경기 진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의 스피드 장악 능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 강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은 이런 스피드 차원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부분 혹은 아쉬움이 큰 부분에서의 약점도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강인은 공을 소유하고 또 동료들에게 적시에 배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주 포지션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소속팀에서는 그 자리에 못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 간다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강인에게 딱 맞는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이 포지션은 사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많이 사라진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유럽에서 그 역할을 가장 뛰어나게 수행한 선수라면 레전드 지네딘 지단, 그리고 비아레알 시절의 후안 리켈메 정도? 그러니까 뭔가 전통적인 느낌의 10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축구는 어떻습니까? 3톱 쓰는 팀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따로 안 두는 경우가 좀 드러났죠. 과거에 10번 자리에 뛰었을 선수들은 윙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가서 수비까지 좀 경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받는 게 추세가 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그래서 발렌시아에서는 지금 주로 윙포드로 많이 출전을 하죠. 왼쪽이나 측면 미드필더로.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는 패스도 좋고 돌파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접근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로스 능력도 필요합니다만 상대 선수들로부터 직접적인 타격, 어떤 충돌, 도전을 받는 횟수도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피지컬을 키우기로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공격이든 수비든 자신이 공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좀 더 안정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좀 더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를 힘으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나 경기 조율 같은 능력은 사실 유럽에서
유럽에서도 많이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뭐 마르세유나 뭐 다른 여러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것도 바로 그 능력 때문이죠. 하지만 성인팀 레벨에서는 결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에 더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스스로를 개조해 나가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윙포워드가 됐던 아니면 좀 더 뒤로 물러나는 뭐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보다 다양한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로 본인 스스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발전시킨 그러니까 선수는 감독이 요리를 한다고 봤을 때 재료잖아요. 더 다양한 요리에 더 자주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료로서 본인의 어떤 풍미를 더하고 좀 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갖출 수 있게끔, 그래서 주력의 미련을 갖기보다는 다른 의미에서의 스피드를 강화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리그가 재개됐을 때 이강인의 활약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개되는 라리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중단 이전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그가 정상적으로 재개가 된다면 앞서 소개한 기성용 선수 역시도 더 여러 경기 뛸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요. 이강인 역시 좀 더 자주 뛰는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벌크업된 소년에서 청년이 된 그런 외양까지 달라진 경기력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거라 믿습니다. 라리가 이제 개막이 일주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설은 다음 얘기고 일단 남아있는 라리가 일정들 우리 선수들이 잘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리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영욱이었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